예, 이제 앞에서 풀이의 변환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라플라스 변환을 다룰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풀이의 변환도 많이 쓰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풀이의 변환보다는 고속 풀이의 변환, FFT라고 하죠. 실제로 공학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FFT라고 해서 그 주파수 영역을 이산화를 해가지고 쓰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공학적으로 우리가 풀이의 변환이란 말을 쓰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앞에서 5장에서 배운 풀이의 급수를 풀이의 시리즈죠. 이거 기반으로 뭔가를 이해를 하는 게 더 자주 쓰여요. 저희 시스템, 아니 저희 이 분야에서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럼 풀이의 변환은 왜 배웠냐, 쓸모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배울 풀이의 변환을 가지고 좀 더 다양한 함수에 적용하기 위해 만든 게 라플라스 변환이거든요. 라플라스 변환은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에서 따로 다루고 있죠. 우선 풀이의 변환의 한계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로 강제가 돼요. 풀이의 적분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물리적인 내용들이, 물리적인 뭐 현상들이 t가 0일 때부터 뭔가 발생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 전에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전엔 그냥 다 0000일 것 같긴 한데,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풀이의 변환을 바로 적용하기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은 어떤 조건을 걸었냐면, 모든 유한한 구간에서 부분 유연이다. 그러니까 네, 모든 유한한 구간이기 때문에 저기 안에 우리가 관심 없는 그런 구간들까지 다루진 않으려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풀이의 적분할 때 x로 했었죠. 주요 변수를. 이거 조건 걸었잖아요. 그럼 얘를 좀 더 세련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함수가, 대상 함수가 t가 일정 이상 많이 커지면은 요것보다는 작게 되어야 된다. 근데 얘보다 작다는 게 이제 익스포넨셜하고 c인데, c가 음수라고 하면은 얘가 0에 가깝게 가겠죠. 0에 가깝게 가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ft가 그냥 0에, t가 많이 커지면 0에 가깝게 가는 그런 함수가 있다고 하면, 어떤 ft라는 함수를 t가 0보다 작으면은 그냥 0으로 치고요. t가 0보다 크면은 요렇게 하기로 그냥 우리가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은 ft 자체를 가지고 풀이의 변환을 해줬을 텐데, 그거 말고 요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얘를 풀이의 변환을 해보자 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함수에 대해서 풀이의 변환을 했다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있는 건 역변환이죠. 풀이의 역변환을 하면은 원래 함수에 수렴하는 풀이의 급수가 나온다고 했었네요. 풀이의 적분.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잖아요. 원래 어떤 함수를 풀이의 급수로 나타낸다고 하면은, 원래 함수에 수렴하게끔 나타낸다고 하면은 어떤 함수의 풀이의 역변환을 한 거겠죠. 그 다음에 하필이면 이제 얘랑 원래 함수랑 같으면은 우리가 만족하는 풀이의 변환인 거고요. 얘를 했다고 했을 때, 그럼 요게 뭐냐면은 0이랑 0보다 작을 때랑 0보다 클 때로 나눴는데, 그러면 적분 구간이 0보다 작은 구간은 의미가 없죠. 어차피 함수값이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분 구간이 0에서 무한대까지로 바뀝니다. 원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라고 했는데,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은, 얘를 쓸 필요가 없다. 지금 풀이의 변환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함수의 풀이의 변환은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요 부분이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fx 2의 i 마이너스 ik 뭐였냐? 그 사이로 했네요. 이거가 풀이의 변환인데,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f 그 사이 2의 마이너스 i k 그 사이, 얘가 0이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걸 빼면은 적분 구간이 이게 되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k는 오메가로, 이제 x가 원래 메인 변수였는데 우리가 시간에 대한 어떤 물리 현상을 다룬다고 하면 t로 쓰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x랑 연관된 뭔가 적분 기호를 우리가 비슷한 그리스 문자인 크사에 들고 왔는데 대신 t랑 닮은 타우를 대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별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 변수 바꿔준 게.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구할 수가 있죠. 결국엔 얘가 풀이의 변환이었는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의 영역은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0에서 무한대로 바뀐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여기 함수 p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은 요렇게 함수를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거죠. 그걸 한다고 했으면 얘가 요 부분에다가 이제 얘를 억지로 f로 바꿔주려면은 요 식을 수정을 해줘야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되겠나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애는, 여기 있는 p는 얘로 바뀌니까는 여기 2의 마이너스 rt 승이라는 항이 여기에 살겠죠. 타우, 여기 타우를 제가 빼먹었네요. 식을 보니까 타우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얘는 어디서 나왔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잠깐만요. 네, 이게 어디서 나왔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정확히 얘기하면 얘죠. 2의 감마 t, 이 항이 어디서 나왔냐면 애초에 얘를 지금 원래 함수가 p에 대해서인데 우리가 f로 바꿨잖아요. 좌변도 f로 바꿨으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양변에다가 똑같이 2의 감마 t를 곱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2의 감마 타우는 요 원래 함수를 지금 변형해 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붙어 있는 요 2의 감마 t는 얘를 얘로 변했으니까 양변에다 똑같은 2의 감마 t를 곱해주면서 들어오네요. 근데 2의 감마 t는 사실 오메가랑 상관없는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계속 남아있겠죠. 우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은 여기에 똑같은 항들이 붙어 있으니까 감마 더하기 i 오메가를 s라고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어요. 뭐 s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복소수에 속할 걸로 생각은 하기는 하는데, 뭐 어쨌든 끝까지 풀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식 정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실제로 변하는 거는 여기 항에서는 오메가가 변하는 거지 감마가 변하지 않잖아요. 감마 플러스 i 무한대, 감마 마이너스 i 무한대로 적분 구간이 복소수로 바뀝니다. 뭐 얘는 이제 정리가 됐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아까 앞에서 풀이의 변환 했던 거랑 똑같이 어떤 ft라는 함수가 있다면은 걔를 여기까지 한 게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 값이 이상하게 됐다. 얘도 s에 대한 함수고
다음에 얘도 s에 대한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w s가 밖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맞겠죠? 얘가 s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s가 여기 밖으로 가야 되거든요. 상관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그런 것 같은데 이 책은 왜 그렇게 됐지? 모르겠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되면은 아까 앞에서 우리가 풀이의 변환 얘기할 때 같이 안에 있는 게 뭔진 모르겠지만 fx가 뭔가 바뀌었고 그럼 얘도 변환이겠죠? 그걸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역변환을 해준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역변환 구간이 좀 이상하게 나오긴 했지만 뭐 어쨌든 그냥 쭉 진행을 해보자면은 라플라스 변환은 이렇게 나온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주요 변수가 뭐가 되냐면은 원래는 t에 대한 함수였는데 라플라스 변환하면 s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좀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게 s는 감마 더하기 i 오메가로 우리가 풀었었죠. 그 다음에 오메가가 원래 k 자리에 있었죠. k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마는 우리가 뭐 딱히 정해진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냥 감마 t라고 했기 때문에 감마가 여기서 나왔는데 사실 감마는 뭐가 되든 별 의미는 없는 거죠. 네, 감마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얘가 감마가 0이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질라나? 더 풀어보고 얘기를 하시죠. 라플라스 역변환이야 뭐 주어진 식에서 그대로 들고 나오면 되죠. 그러면 라플라스 변환이 기본적으로는 풀이의 변환에서 우리가 들고 왔기 때문에 선형성이 그대로 성립이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함수들끼리 더해서 라플라스 변환을 해준 게 서로 라플라스 변환을 해준 거의 합이랑 같고 뭐 역변환도 선형성 성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적분인데 미분. 라플라스 변환을 도함수로 구한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풀이의 변환 했을 때 우리가 구한 식같이 똑같이 하면 되겠죠. 부분적분 해가지고. 다만 그게 부분적분하고 뭐하고 하는 거에서 문제가 역변환이 적분 구간이 좀 지저분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를 여기 책에서도 잘 보이진 않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풀이의 변환에서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성질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이렇게 나오죠. 근데 아까 오메가는 k로 바꿀 수 있다고 했고 만약에 감마가 실제로는 이거 뭐 감마라는 게 우리가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임의대로 정해준 값이기 때문에 뭐 꼭 1보다 크다 뭐하다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얘를 0으로 놓으면은 요거를 n제곱 원래 우리 앞에서 풀이의 변화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풀이의 변화는. 근데 이제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는 조금 식이 바뀌어서 S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IK 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S. 그래서 뭐 얘 n제곱 하면은 적어도 IK의 n승항은 들어가겠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식이 다른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도함수에 0값일 때가 있어요. 도함수가 이제 얘는 원래 함수에 0값을 빼주는 그런 과정이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좀 특이하죠. 얘는 s에 대해서 노는 애들인데 우리가 s라는 그 변수에 대해서 노는 애들인데 얘는 라플라스 변환 하기 전에 원래 함수의 0값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특이한 항이 있을 거고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볼루션도 뭐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풀이의 변환이니까. 풀이의 변환이랑
달라진 거는 적분 구간이 좀 달라진 거. 적용 구간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가 아니라 0에서 무한대로 바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도함수 수식이 조금 달라졌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볼루션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고, 그럼 컨볼루션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이게 뒷부분을 먼저 좀 보고 얘기를 해야겠는데, 뒤는 라플라스 변환 적용이니까 우선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게 이제 컨볼루션의 풀이의 변환에서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얘가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컨볼루션은 보세요. 앞에서 얘기한 컨볼루션은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화는 무조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구간은 이제 0에서 t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을 때랑 그 다음에 우리가 해석하기를 원하는 구간까지예요. 거기에 대한 컨볼루션으로 새로 정의를 합니다. 원래 이렇게 나왔던 게, 이게 좀 중요하겠죠. 그러면 얘도 타우가 돼야죠.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이랑 푸리에 변환이랑 뭐 비슷한 듯 하면 조금 다르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쓰기 편한 부분, 편한 방향으로 다른 함수니까 라플라스 변환이 좀 복잡하더라도 더 자주 쓰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컨볼루션이고요. 적분 구간이 조금 다르게 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라플라스 변환을 해보면은 이런 항이 나오는데,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타우를 0에서 t까지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t가 뭐냐면은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게 되는 꼴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 책에 있는 그림인데 그걸 좀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요. 얘가 타우고 얘가 t예요. 그 다음에 얘가 타우는 t라는 함수라고 칩시다. 그러면 타우한테 우리가 적분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타우는 0에서 t까지 적분을 할 거야. t가 어딘지는 모르죠, 우리가. 보세요. 뭐 t가 1이면은 타우는 0에서 1까지 적분을 할 거야예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그 t가 어디서 어디까지 간대요? 0에서 t까지 적분한 애가 0에서 무한대, t가 무한대까지 가니까 실제 적분은 t가 0일 때부터 무한대까지니까 여기 위의 넓이가 되거든요. 그렇겠죠? 0에서 t까지 적분을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t가 0에서 무한대까지니까 타우 입장에서 보면은 0이 여기잖아요. 이 선 따라서 0이고 거기에서 t까지 적분을 하고, 근데 이 길이가 여기 때는 0에 가깝다가 1로 가면 무한대로 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적분을 하는 구간이에요. 근데 얘를 다른 말로 하자면, 적분 순서를 바꾸자면은 나는 t 먼저 적분하고 싶은데 t를 타우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시고, 그게 뭔 소리냐면은 t를, 여기가 타우잖아요. 타우에서 아니다, 여기서 했을 때 t가 타우 값이면 여기죠. 여기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는 거를 이 위로 길이에요. 근데 걔를 어디서 어디까지 하면 되냐면 타우 자체가 0에서 무한대까지 가겠죠. 요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가로로 나온 건데 지금은 세로로 적분을 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세로로 적분을 한다면은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기 0에서 t까지 적분하는 놈이 왜 타우에서 무한대까지 바뀌냐에 대한 답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책에서 좀 당연하다는 듯이 써놓고는 있는데 다른 데도 찾아보셔도 별로 친절한 설명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해하시냐면은 가로로 적분했냐 세로로 적분했냐의 차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얘가 타우에 대한 걸로 바뀌었으니까, 원래 t에 대한 거였는데 타우에 대한 걸로 바뀌었으니까
우리한테 좋은 소식은 요 함수를 무한대에서 타우까지 적분하면은 요 부분은 결국에 타우에 대한 함수 하나로 나오잖아요. 뭐 s도 있긴 한데 s는 애초에 손 안 대는 변수고 타우에 대한 함수로 나오고, 그럼 타우에 대한 함수랑 f 타우랑 둘이 곱해가지고 타우에 대해 다시 적분을 해주면은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컨볼루션의 라플라스 변환이랑 딱 그 식이 풀리게 되겠죠.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여기가 이제 여기 옆에가 뮤라는 거를 t 빼기 타, 아까 우리가 앞에 풀이의 변환 할 때도 컨볼루션 할 때 뭐 변수를 만들어 줬잖아요. x 빼기 p는 q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변수 분리가 됩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 얘가 뮤로 바뀌고 얘도 2의 마이너스 s 타우 더하기 뮤가 되죠. 그러면은 2의 마이너스 s 타우 곱하기 2의 마이너스 s 뮤니까 그거를 각각의 여기에 쪼개줄 수 있잖아요. 적분 안에다가. 그렇게 돼서 풀면은 얘도 컨볼루션의 라플라스 변환은 서로 곱이 된다라는 거죠. 앞에서 풀이의 변환 할 때는 이거 똑같은 얘기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얘가 뭐 어쨌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라플라스 변환은 실제로 얘를 풀 때 이걸 되게 많이 써요. 컨볼루션을. 그래서 이제 뒤쪽에서는 라플라스 변환을 실제로 활용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